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케어 유 니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연재하시는 아침마다 지혜 칼럼입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해시태그 256 100세 시대 시니어의 품격은 쓰임에서 완성된다. 바로 이 칼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쓰임이라는 단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은퇴라는 단어 영어로 retire가 원래 물러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진 지금 은퇴하고 나서 거의 30년, 40년을 그냥 물러나 있는 상태로 지낸다는 게 이게 과연 존엄한 삶일까? 하는 질문에서 이 칼럼이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일하고 은퇴해서 쉰다는 모델은 이제 사실상 유효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그 은퇴 이후의 긴 시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숙제가 된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숙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 속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개념이 바로 매터링이었어요. 아, 네. 매터링. 자신이 세상에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칼럼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급격히 쇠락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기분이 우울해진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신체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게 나타나거든요. 아, 정말요. 정신적인 문제가 바로 신체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요. 와, 매터링이라는 개념에 그런 과학적인 근거까지 있으니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래서 칼럼의 시각이 흥미로운데요. 개인의 건강한 삶이 단순히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자기 역할을 찾을 때 완성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관점의 주장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아,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칼럼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내잖아요. 내가 왕년에 부장이었는데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하는 이런 말들이요. 아, 네. 들으면 좀 씁쓸해지는 말들이죠. 그렇죠. 왜 이런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태도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더라고요. 진정한 품격은 과거의 명함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서 나온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문장,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증명하는 데서 품격이 나온다. 굉장히 힘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사회가 시니어를 바라보는 냉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생산활동에서 물러난 사람들을 잉여 인력으로 치부하기 쉬운 분위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죠.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어떻게 그 쓰임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은 아주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거창한 게 아니었죠. 맞아요. 무슨 사회적인 대단한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 이웃, 지역사회로 시선을 돌리라고 조언합니다. 맞벌이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돌봐준다거나 동네 방범 활동을 한다거나 젊은 세대에게 내 경험을 나눠주는 멘토링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런 구체적인 예시들이요. 이런 활동들이 단순한 희생이나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겁니다. 아, 사회적 자본. 좋은 표현이네요. 칼럼에 소개된 서구의 리페어 카페 같은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는 곳이잖아요. 네, 저도 그 사례가 참 인상 깊었어요. 은퇴한 기술자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고마워하고 이 과정에서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사람은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여기서 칼럼의 역설적인 통찰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의존받는 것, depended on이 역설적으로 가장 주체적인 삶의 증거라는 말이요. 맞아요. 여기서 의존은 수동적으로 기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존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의 적극적 의존인 거죠. 내가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다 보니 칼럼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비유가 다시 생각나네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아, 그 문장 정말 좋았죠. 처음에는 그냥 좀 감성적인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어요? 잘 익은 과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향기나 맛, 색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서 주변을 이롭게 하죠. 뭐 새에게는 먹이가 되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아, 그런 의미군요. 네, 시니어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늙고 쇠락하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라는 자산을 가장 향기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내어놓을 때 그때 비로소 잘 익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와, 완벽한 정리네요. 사회적 잉여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남아야 한다는 칼럼의 결론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스스로 쓰임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거군요. 네, 그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의 품격이고 또 후배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을 통해서 은퇴 후의 진정한 품격이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쓰임을 다시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죠. 맞아요. 오늘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아주 강력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죠?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질문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꾼다니요? 네. 세상이 나에게 뭘 필요로 할까? 이걸 먼저 묻기 전에 나는 평생에 걸쳐 무엇을 쌓아왔고 그중에서 무엇을 나눌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아,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이라거나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들려주는 재능, 아니면 복잡한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꼼꼼함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유한 즐거움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이 과연 어디일지, 그 지점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가장 빛나는 쓰임은 아마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